자, 여러분 175조 비과세 같습니다. 여러분 등록물에서 비과세는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국가 등에 등록이 된 비과세. 여러분 옆에다 적어서 그냥 이거는 취득세와 완전 동일하죠. 그러니까 따로 정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합 누구죠? 과세권자,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면허,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 요걸 뭐랬죠? 우리 상호주의. 그래서 상호주의는 항상 뭐와 연결되는가? 외국 정부와 연결되겠죠. 자, 그 밖에 비과세가 볼게요. 1번 회사의 정리나 특별청산에 관한 밑줄 여기는 법원의 촉탁이라는 게 특징이야. 법원의 촉탁으로 등록. 거기까지만 보세요. 자, 2번 보죠. 요거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라 행정 절차 변동이랬죠, 여러분? 행정 절차. 행정구역의 변경. 강동구 성내동이 송파구 성내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집값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자, 그래서 이렇게 행정구역의 변경. 풍납동이 잠실 13동. 괜찮나? 예. 실제 민원 올렸죠? 예, 그러다가 실제 여러분 풍납동 명칭을 잠실 몇 동 마지막 끝동으로 바꿔달랐더니 반대했죠. 어디서 반대요? 잠실 주민들이 반대하죠. 참네. 죄송합니다. 예. 뒷수습합시다.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의 변경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가 아니죠. 이건 비과세였다는 얘기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 변경, 등기 등록 담당 부문의 착오 및 이와 유산사로 인한 등기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에 대한 자 마지막 밑줄 단순한 표시사항이죠. 주로 어디 기재사항이죠, 여러분? 표제부. 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행정 절차상의 변동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난다면 3번이 중요하죠. 밑줄 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밑줄 지적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우리 아까 취득세는 뭐였죠, 여러분? 과세. 과세라 돼 특례세율 몇 프로 과세했죠? 2% 과세했죠. 그런데 여러분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뭐야 여러분? 비과세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번은 볼 필요 없죠? 면허니까. 자, 그 다음에 176조 과세표준 갑시다.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느 당시? 취득 당시 가액이었죠.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것만 바꿔주면 되죠. 뭐를? 취득 당시를 뭘로? 등록 당시 가액. 요거만 바꾸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여러분 다음 페이지 177쪽에 다음 페이지 1번 원칙, 2번 예외, 3번 특례. 양가로 1번까지는 뭐와 똑같아? 취득세와 똑같은 거야. 그냥 취득 당시 가액을 등록 당시 가액으로 바꾸고 이 등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원칙과 예외와 특례 그대로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 양가로 2번 보죠. 특례 양가로 2번. 이게 별표 3개짜리죠? 등록할 당시에 밑줄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요 이제 학계에서 이제 감정평가 좀 했나 안 했나 감정평가 했어요? 3방식 6방법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어? 언제 안 돼? 2번이 하겠네. 자 그때 배울까? 일단 난 몰라. 등록 당시에 뭐로 인해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어떻게 돼? 달라진 경우에는 그때 동그라미 어떤 가액? 변경된 가액이죠. 변경된 가액이야. 자, 이거 시험은 어떻게 고쳤냐? 변경 전 가액으로 살짝 바꿨어. 몇 글자 고쳤어? 한 글자. 변경된 가액인데 이거를 변경 전 이렇게 말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고사장에서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고사장에서 잘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때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등기 1 또는 등록일 현재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뭐하는 거? 증명되는 가액을 가표하라.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당초 취득할 때는 여러분 당초 취득할 때 이 토지가 얼마짜리였냐? 1억짜리였어 여러분. 1억짜리.
근데 이 당시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길동 사거리 몇 년 전 거냐 봤더니 20년 전에 얼마 주고 샀대? 그러면 1억을 주고 샀대. 그래서 20년 전 취득할 당시 얼마? 1억짜리였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얘가 얼마짜리였어? 그러면 10억짜리가 됐어. 시가가. 그러면 당초 나는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산 걸로 해갖고 1억 주고 산 거에서 취득세 냈겠죠, 여러분? 그 장부상에 얼마나 잡혔어? 1억. 근데 지금 시세는 얼마란 얘기야? 10억이란 얘기야. 그러면 장부가 1억 원을 10억 원을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회계 처리상. 그래서 기업 회계 처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뢰성 원칙에 따라서 역사적 원가주의 방식에 따라서 당초 취득할 때 가액 얼마를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계속 기록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걸 예전에 취득할 때 가격이 1억 원이고 지금 얼마짜리라는 얘기야? 10억짜리 얘기야. 그럼 이 가치를 반영해야 못해? 못해.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려고 그래. 얼마짜리로? 10억짜리로.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 감정평가를 해야 돼. 그래서 감정평가업자한테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고 이게 얼마짜리라는 걸 10억짜리라는 것을 감정평가서 2장 이상으로 발급받아갖고 평균액으로 10억이 나오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걸 얼마로 바꿔? 10억으로 바꿔. 그래서 얼마짜리가 됐어, 이제? 10억짜리 됐어. 그리고 10억짜리는 토지를 해서 이제 뭐 하냐? 지상권 설정하겠대, 예를 들어서. 뭐 하겠대? 지상권 설정 등기한대. 그럼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과표는 뭐가 되는 거죠?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은 지금 10억짜리고 1억짜리. 그럼 이건 지금 자산 재평가에서 가액이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죠. 그럼 이때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을 당초 취득가 1억으로 하냐? 변경 전 가액 1억으로 할 거냐? 변경 후 가액 얼마? 10억으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어떤 가액을 하라? 변경된 가액 얼마? 10억 원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들의 가액이 어떻게 하면 달라졌을 때 그때는 어떤 가액? 변경된 가액을 과표를 하라. 그럼 이 경우 변경된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냐? 등기일 또는 등록 현재 모의에서 법인 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으로 입증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양가리 보면 별표 3개 표시해놔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채권이 목적이 된 거 봅시다. 자,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쳐져 있죠? 그리고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서 우리 저경, 압처 외우라고 그랬죠? 저가 뭐야? 저당권, 경위, 경매신청, 압의, 감류, 천원, 가처분 이럴 때는 과표를 몰라라? 채권 금액. 근데 채권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이 없대. 밑줄.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그때는 밑줄 채권이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뭐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 이거를 채권 금액을 하는 거죠. 요 개념은 여러분이 등기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2번, 3번은 내버려 두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178조 부동산 등기세율 박스 있죠? 예, 1번 부동산 등기 표준세율 박스 별표 3개짜리죠. 등록면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위에 본문 잠깐 봅시다. 1번 위에 본문. 등록면에서는 등록에 대하여 과세표의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율로 한다. 다만 밑줄. 이때 이 산출한 세액이 과표에다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 얼마? 6,000원보다 뭐하면 적을 때는 그때는 얼마로 하라? 그 밖에 등기 등록세율 얼마? 6,000원을 세율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세율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최저한세.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제일 적은 게 얼마다? 6,000원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의 178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외우셔야 되는데 자, 요거를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크게 일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첫째, 소유권 관련 등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등기사항이야 주로? 갑구 등기사항이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외, 뭐 물건이, 임차권. 소유권 외의 물건이나 임차권. 주로 어디야 여러분? 을구 등에 기재가 되는 것들이죠. 자, 이때 소유권 취득 등기는 일단 소유권 취득 등기는 과표를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여러분?
소유권은 무조건 무슨 등기야? 뭐를 과표를 한다고요? 부동산 가액을 무조건 과표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 그리고 이제 여기다 뭘 곱하는 거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요때 세율이 여러분 우리 책에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가지가 나와 있죠. 그걸 따로 외우느니 저 같으면 저는 이거는 취득세 뭐에서 표준 세율에서 몇 프로 뺀 거다? 2% 뺀 겁니다. 라고 했죠.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율을. 다만 취득세와는 달리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는 뭐하고 농지 또는 뭐 비영리 사업자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이래서 자 여기 우리 제일 먼저 무슨 등기 나왔어요 여러분? 보존 등기 나왔나요? 자 그럼 보존 등기 취득세는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 그럼 몇 프로? 2.8 여기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고 등록면허세 같아요. 그럼 몇 프로라는 거 여러분? 0.8 그래서 나온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할 때 유상이다. 유상승계 취득합시다. 그럼 유상승계 취득일 때 취득세는 몇 프로 했는데? 4% 했는데 뭘로 가세면 등록 면허세 할 때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2% 내라는 얘기죠. 농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무상의 상속. 그럼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세 표준세는 몇 프로지만? 2.8이지만 뭘로 가셔야 할 때는 등록 면허세 때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래서 몇 프로 나오는 거 여러분? 0.8 나오는 거죠. 다 농지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번에 뭘 받았다? 증여 등을 받았다. 그럼 취득세는 몇 프로지만? 3.5가 되지만 등록 면허세 같은 몇 프로 빼라? 2%. 그래서 몇 프로 나오는 거 여러분? 1.5%죠. 이때 기부받은 자가 비영리 사업자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이죠 뭐 그러면. 됐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어디 갑시다. 물권과 임차권. 그래서 저는 이쪽이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예. 자 그럼 물권과 임차권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죠. 뭐와?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설이. 제 과거에 천여자다 그랬죠. 설이. 영동호텔 나이트클럽 댄서다 그랬어. 버닝썬이 아니야. 설이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오로지 그냥 여기는 순박해서 그냥 쇼만 했어. 쇼만. 물쇼, 악어쇼, 뱀쇼, 쇼쇼쇼 그런 거 했죠. 제 첫여자 누구요? 설이. 자 그러면 2를 끌고 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율은 1000분의 얼마? 2. 1000분의 2. 그냥 끌고 오면 돼요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세율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과세 표준이 중요합니다. 그랬죠? 과표가. 자, 여러분, 과표 중에서 제일 먼저 기억할게요. 여러분, 뭐랬죠, 여러분? 지상렬이가 뭐하면? 가등기라면. 이걸 외우자 그랬죠, 일단. 자, 지상렬이가 가등기라면 과표는 뭐가 된다, 여러분?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세요. 그랬죠. 물권, 임차권인데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우리 부동산 가액은 뭐였을 텐데? 소유권 관련 등기했는데. 근데 주의사항이죠. 뭐는? 가등기는 이 부동산 가액 말고도 뭐를? 채권 금액을 과표로도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는 과표가 몇 개가 돼요, 여러분? 2개죠. 그러나 지상권은 변함없이 무슨 등기야?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이제 그냥 외워야 돼. 이제 쓸 단계 우리 지났잖아. 자,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여러분? 저경압처죠.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그 유명한 뭐 여러분? 저경압처. 이때는 과표 뭘로 한다 여러분?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여러분 외우는 거야. 외우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못 외우면 모르는 거죠. 뭐 이런 거는 뭐 단순 무식하죠 뭐. 외웠으면 맞히는 거고 못 외웠으면 못 맞히는 거야 여러분. 그 별 차이 없어.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채권 금액을 과표하라는 거. 채권 금액을 과표라는 경우 뭐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적용압체 모두 가등기도 채권 금액은 과표로 할 수 있죠. 좀 봐주셔야죠.
자, 이제 뭐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면 이제 뭐 임차권 정도? 예. 자,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이전 등기할 때.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임차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임대차. 대가가 두 가지죠, 여러분. 뭐 임대 보증금과 월세인데 이때 둘 중에 어떤 걸 가져갈 거냐는 얘기요. 뭐라고 여러분? 월세. 그걸 점잖게 뭐라 표현한가? 월 임대차 금액. 여러분 외울 때 그냥 뭐로 해? 월세. 그럼 된 거야, 여러분. 그럼 임차권과 유사한 게 바로 뭐 여러분? 전세권. 전세권에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 뭐 전세 금액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 더 있다. 뭐 지상권, 지역권이 안 나왔네. 지역권. 그럼 지역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뭐 하면 돼, 여러분? 요욕지 가해. 됐죠, 뭐. 그리고 이러한 물권과 임차권에서 설정과 이전을 제외한 그 밖의 등기. 이때는 그냥 한 건당 얼마, 여러분? 6,000원. 한 건당 6,000원. 최저한세 의미랬죠. 주약권은 이때 이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걸 기억하라고 했죠. 각종 뭐 변경 나오거나 말소가 나오거나 해지가 나오거나 분필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만 아니면 돼. 서리가 아니면 설정 등기와 이전 등기가 아닌 각종 변경 등기, 말소 등기, 해지 등기, 분필 등기 등이 나오면 그냥 한 건당 얼마예요, 여러분? 6,000원, 6,000원. 그러면 자, 우리 만약에 임차권 설정 등기한다 합시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라서 모처럼에 임대차 계약서 썼어. 임대차 계약서 쓰니까 임차인이 뭐 해달라고 그래? 임차권 설정 등기 해달라.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되는 거야? 임차인.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먼저 뭘 내야 돼? 등록면허세 내야 되겠죠? 내고 내 땅 영수증 들고 이제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이때 자료를 보니까 임대보증금은 2억 원이고 월세는 얼마? 100만 원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등록면허세는 얼마냐 그 얘기죠. 이 임차인이 내야 할 등록면허세는 얼마냐? 1번 드립니다. 빨리 계산하세요. 임차권 설정 등기 때 등록면허세 얼마 내야 되냐고? 집에 안 가? 응? 6,000원? 2,000원? 6,000원? 얼마란 얘기야? 2,000원이야? 6,000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증금과 월세.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갚으라고? 월세 요놈의 2%. 몇 프로? 0.2%죠? 그럼 2는 2인데 그 다음부터가 2만 원이야? 2,000원이야? 2,000원이죠, 2,000원. 그럼 2,000원 받는다고? 아니, 지금 최저가 얼마랬어? 6,000원. 그래서 얼마 내라고? 6,000원 내라고, 6,000원. 그래서 이때 이 조건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금액은 얼마 여러분? 6,000원. 그래서 최저 한세.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여러분 1%, 2%, 3%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의 경우 있죠. 밑줄. 자, 우리 취득세에서 주택을 매매를 취득하면 취득 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면 3% 취득세를 적용하는 거죠. 근데 걔를 취득세를 못 내고 뭐를 낸다고 지금 등록 면허세를 낸다면 자, 우리 아까 취득세를 못 내고 등록 면허세를 냈다면 표준세에서 2% 빼라고 그랬죠. 근데 6억 이하는 몇 프로야? 1%. 그럼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가 1이 되죠. 자, 6억 이하 9억 이하는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2%. 이거 2% 빼면 제로가 돼버리죠. 3%가 돼야 그나마 1%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야 못해. 그래서 이거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일 때는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일 때는 주택 유상취득일 때는 이때는 요걸 적용하지 말고 그냥 해당 주택 취득세액에 대해서 즉 취득세를 계산한 금액의 그냥 몇 프로를 50%를 그냥 뭘로 내라는 얘기야?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로.
자,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유상 취득세율로서 1%, 2%, 3% 적용 대상일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서 2%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주택 취득가에다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가액이 그냥 몇 프로를 50%를 그냥 뭐로 내라는 얘기야? 등록 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1%, 2%, 3%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지 못하고 만약에 뭐를 낸다면 등록 면허세를 낸다면 그때 그 등록 면허세 취득세액의 몇 프로다는 얘기야? 50%만 내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왔죠? 이럴 때는 밑줄 해당 주택 취득세율의 100분이 얼마?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금액을 세율한다라고 했죠. 오케이? 2번. 자, 탄력세 났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서 등록세를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자, 등록세 중과세 갑시다. 안 나오길 바랍니다. 등록세 중과세는 정말입니다. 얘가 나왔을 때보다는 나왔을 때 맞출 가능성보다 못 맞추는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자, 등록세 중과세는 어디 안에서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설치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 또는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법인을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나 법인 등기일 때는 표준세율에 자 표준세율에 얼마로 나왔어요 여러분? 100분의 300. 그래서 이나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몇 배다? 3배 중과세다. 요거 보시고 있다. 3배 중과세. 등록면허세 중과세 몇 배짜리다? 3배짜리밖에 없다. 표준세율 몇 배? 100분의 300. 100분의 300은 몇 배를 말하는가? 3배를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 대도시라면요. 여기서 대도시라는 것은 그냥 참고로 마치 뭐와 똑같냐? 취득세 똑같지. 과밀 억제권역과 똑같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어디를 말하는 거 여러분? 수도권을 말한다 봅시다. 그러니까 수도권이야 규제 대상이야.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법인 들어오지 마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만 보시고요. 근데 이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 제외되는 업종. 즉 수도권 안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중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무슨 있다고? 제외 업종이 있다고. 제외 업종. 최근에 시험에 나올 때 바로 이 제외 업종을 물어봤어요. 자, 이때 제외 업종은 어디 나오냐면 취득세에 똑같아요, 여러분. 취득세 똑같아. 그래서 취득세 잠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139쪽 보세요. 페이지 어디 나왔다고? 139쪽. 그럼 139쪽 보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응? 근데 이게 종류도 더럽게 많아. 다음 페이지 141쪽까지 나와 있죠. 응? 이걸 외워 못 외워? 못 외워져. 근데 시험에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몇 번이 나오냐? 23번이 나왔어. 23번. 뭐 할부금융업은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왜? 얘들은 대도시 안에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는 업종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따위로 문제 나면 맞춰 못 맞춰? 못 맞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난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34가지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중과 제외 업종이라더라도 중과 제외 업종이라도 이거를 2년 이내에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중과 업종으로 변경이 되거나 중과 업종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중과 업종을 추가할 때는 다시 뭐 한다 여러분? 중과세 한다라는 게 여러분 몇 번이냐면은 거기 141조 맨 밑에 2번 있죠. 141조 2번 취득한 부동산의 다음에 어느 해당할 때는 뭐 한다 여러분? 중과를 하는데 1번 취득일부터 몇 년이에요? 2년 이내에 2년 이상 업종에 뭐 하지 않다? 사용하지 않았다. 또는 2번 업종
예, 2년 이상 해당 업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뭐로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 어떻게 한다? 사용, 겸용한다. 그럼 중과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뭐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뭐. 맞추란 얘기야? 맞추지 말란 얘기야? 맞추지 말라 그 얘기야. 예. 그럼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틀려주면 돼. 그게 제일 속 편해. 자, 181조 부가징수 갑시다. 자, 별표 2개. 취득세와는 달리 별표 2개. 그리고 적으세요. 뭐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죠. 원칙 뭐죠? 신고 납부. 예외 뭐죠? 보통징수. 그리고 또 예외로서 뭐가 있죠? 기한 후 신고. 이거는 뭐와 똑같다? 취득세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차이점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차이점만 봐라. 자, 그 차이점 뭐죠? 신고 납부에서. 거기 1번. 양갈 1번. 뭐 하는 사람? 등록을 한 사람이야? 등록을 하려는 자야? 등록을 하려는 자죠. 이게 의미가 있죠. 아까 취득세는 뭐였어요? 그러면 취득한 자였죠. 근데 여기는 등록을 하려는 자. 아직 등록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이 자는 과표에서 세를 적용한 산출세액을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이때 등기 등록 전까지는 언제를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책에 등기 등록 신청 접수일까지를 말한다. 여기까지 뭐라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등록세 신고 기한은 기한이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며칠 했죠? 여러분 60일 이내인데 등록면허성이나 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래서 기한이 불확정적이다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이게 원칙이죠? 어? 근데 이거 예외가 있죠? 신고 기한 예외. 어떤 경우에 여러분?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이죠.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이죠.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 그래서 과세 물건 상태의 변동. 근데 이건 어디서 봤어? 이미 우리 취득세에서 봤잖아. 취득세 했잖아. 취득세 똑같죠. 그래서 과세 물건의 상태가 변동되면 이때는 등록 면허세라도 사유 발생일 등으로부터 며칠이네 여기? 60일. 요거 올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수나면 무조건 신고 기한 내 일수나면 무조건 며칠에 돼? 60일. 30일짜리 없어 이제. 똑같죠. 자, 근데 거기에 여러분 우리 책 181조 양가로 2번 있죠? 다음 편에 양가로 3번. 그래서 여기 과세 물건이 뭐랬어요? 여러분 상태 변동이라고 됐죠? 그럼 여러분 181조 잠깐 한번 오세요. 181조 앞에. 자, 1번, 2번 나왔죠, 동그라미? 1번 앞에다 적으세요. 신고. 2번 앞에다 적으세요. 납부. 이거 어디서 봤었는데? 취득세가 똑같아. 그래서 1번, 등록 면허세를 뭐 하려면 신고하려는 자는 법정 서식이 뭐에? 신고서로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어떻게 하라? 신고하라. 그리고 2번, 지방자치단체 근거 또는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 어디랬어? 은행 등. 납부는 어디 가서 하라? 은행에 가서 하라. 그래서 신고와 납부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다 그 얘기야 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우리 확인했고요. 자, 양가로 4번 갑시다. 182조. 별표 2개짜리죠? 무슨 규정? 신고 의제 규정. 아주 중요하죠. 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밑줄. 그래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꼭 적어놓으라 그랬죠? 자, 그래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라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자, 밑줄 등록하기 전까지 뭐는 했대? 여러분 납부는 했대. 그러면 그때는 결론 어떻게 하라? 밑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봐라 그 얘기죠. 즉 신고라는 의무는 다 이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뭐는 했대? 납부는 했다. 돈 냈다는 얘기야. 아저씨는 안 들어왔는데 돈은 들어왔어. 됐어 안 됐어? 됐잖아. 우리 원하는 바람직한 이상형이죠. 아저씨는 안 들어오고 돈은 들어오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만 그러나 보네요. 우리 집은 제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돈만 들어오면 돼.
또 제가 안 들어오면 연락이 없지만 돈 안 들어오면 연락 옵니다. 자,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신고 의제.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를 본다는 것은 결론. 뭐야?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양가로 5번. 납세무자가 뭐 하려면 등기 등록을 하려면 그 등기 등록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되려면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나 등록 면허세 영수표 확인서 한 통이 어떻게 돼 반드시 첨부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려면 부동산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 신청을 등기소 가서 해야 되죠. 그럼 그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기 신청 서류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취득세나 또는 뭐 등록 면허세 뭐가 있어야 돼?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영수증을.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고자 할 때 그 등기 신청 서류에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얘부터 뭐 해야 되는가? 납부를 해야 되죠. 얘를 먼저 납부를 하고 납부했다는 뭐를 첨부해서 영수증을 등기 신청 서류에 첨부를 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등기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 등기를 하거나 각종 등기 등록할 때 여러분은 취득세 등록세부터 먼저 낸 다음에 어디로 간다? 등기소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취득세는 뭐 가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은 언제 했대? 무슨 등기할 때? 취득세 영수증은 무슨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 소유권 왜? 물건이나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록 면허세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내가 부동산 취득함에 따른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든지 지상권 뭐 이러한 임차권을 설정하고자 한다. 물건 임차권에 관련된 등기를 하고자 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등록 면허세 둘 중에 하나의 영수증이 반드시 등기 신청서에 어떻게 되야만 첨부되어야만 뭘 받아줘? 부동산 등기 신청을 받아주는 거죠. 오케이? 요거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그래서 취득세가 나와야 되는지 등록 면허세가 나와야 되는지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83조. 예, 2번 예배 기한 후 신고, 3번 예배 보통징수 뭐와 똑같아? 이거는 취득세 똑같아. 자, 4번 그 밖에 징수 방법에서 여러분 일단 양가로 2번만 봅시다. 양가로 2번만. 1번은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양가로 2번.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뭐하면 추가함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밑줄 얼마를 내래? 건당 그냥 얼마? 6,000원만 내래. 6,000원만. 추가 담보 등기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저한세 얼마 내라고? 6,000원 내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때 등록 면허세 납세무자가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때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고 지방 교육세를 내고 그 밑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에서 뭘 받으면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라 그 얘기야. 이게 뭐야 여러분? 부가세 깜농이죠. 자 보죠. 자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왔죠. 자 산출세액을 보니까 여러분 1,000만 원이 나왔어. 얼마? 1,000만이 나왔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필화 세율 곱해서 산출세가 얼마 나왔다? 1,000만 원. 근데 얘가 감면 대상이 돼. 뭘 받는다고? 감면. 그래서 세액을 감면 받는데 예를 들어서 30% 감면 받았다 합시다. 40% 감면 받았다 합시다. 40%짜리 감면은 거의 없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면 40% 감면해 주라는 것은 세액의 몇 프로를 40% 뭐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야. 그럼 얼마 빼란 얘기야? 얼마? 400만 원 빼란 얘기죠.
그럼 얼마만 납부하는가? 60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등록물에서 내는 금액이 얼마 지금? 600만 원인 거죠? 그럼 요 등록물에서 납부세 600만 원이 몇 프로? 20% 얼마? 600만 20%가 얼마? 2, 6, 12 얼마? 120만 원을 뭐로 내라고? 지방교육세로 한 번 더 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가 나는 납부라는 것에서 뭘 받은 게 있네? 감면. 그러면 감면세가 무조건 몇 프로를? 20%를 뭘로 내놨어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내놨죠? 그래서 400만 원 감면세 400만 20% 얼마? 80만 원을 뭐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시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 등록면에서의 납세 문제는 등록면에서 얼마에? 등록면에서 얼마에? 600만 원에 지방교세 얼마? 120만 원. 농특세 얼마? 80만 원을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근데 여러분, 감면을 받는 게 일반적인 거야? 예배적인 거야? 예, 감면을 받는 건 예배적인 거야. 일반 사람은 못 받아. 그럼 누가 받냐?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요건을 뭐한 사람만, 충족한 사람만 받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감면이 있어? 없어? 없어. 감면색이 없다고. 그러면 감면색이 없으면 산출색이 그대로 뭐가 되는가? 납부색이 되는 거죠, 뭐. 그럼 감면액 없으니까 산출세가 얼마? 1000만 원이 바로 납부색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1000만 원 납부색이라서 몇 프로? 20% 얼마? 200만 원을 뭐로 내야 된다는 얘기야? 지방교육세로 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물에서 얼마하고 1000만 원하고 지방교육세 얼마? 200만 원. 총 얼마? 1200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부가세 개념 이번에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재산세로 가는 거죠. 다음. 몇 페이지죠? 195페이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무슨 단계죠?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죠? 예. 그래서 뭐 거기 재산세 보시면은 의 있죠? 195조. 누르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가, 선박, 항공기를 뭐 할 때? 소유할 때, 누구한테? 그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우리가 뭐란다? 재산세란다. 자, 성격. 양가리 1번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세? 재산보유세죠. 재산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매년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거죠. 이때 특히 정기적인 과세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 바로 뭐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죠. 이때 다 아시죠? 재산세 과세일은 언제 여러분? 6월 1일이죠. 뭐. 자, 2번. 재산세는 무슨 세다? 대물세 원칙이죠. 그래서 얘들은 재산별로 무슨 과세하는가? 개별 과세하죠. 이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두 놈만. 그 두 놈이 뭐야? 별도와 종합합산과세 토지 요 두 가지는 소유자별로 무슨 과세하는가? 합산과세하는 무슨 세예요, 여러분? 대인세죠. 이때 소유자별 합산과세할 때 이 합산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랬어? 합산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야? 전국이야? 시군구야? 시군구죠. 재산세 누가 부과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니까 재산세를 합산과세하더라도 합산과세 단위 지역은 어디야? 시군구죠. 그 다음에 3번 수익세 또는 뭐 응익과세. 그래서 수익세 또는 응익과세란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재산세에서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재산세 과세권자 납세 문제 갑시다. 자, 재산세 과세권자 확인할까요? 자, 재산세는 해당 재산 납세지를 관할하는 밑줄 누구야? 시장, 군수, 구청장 밑줄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이때는 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모든 지방세 과세권자라고 그랬죠? 예.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이거는 서울만 적용하는 거니까 X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랬죠. 자, 납세지 갑시다.
자, 이때 토지, 건축물, 주택은 뭐죠, 여러분? 부동산. 부동산이란 납세는 예외 이시 없이 다 어디야 무조건 소재지죠, 뭐. 그런데 모일 때는 선박과 항공기 묶으시고 선박과 항공기. 부동산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 동산이죠. 그럴 때는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소유자, 주소지로 가고 있죠? 그런데 토지나 건축물과 주택은 어떤 경우에도 소유자의 지금 주소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지막 거기 박스 바로 밑에 어디? 시, 군, 구를 달리하여 여러 곳에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다. 각각의 소재지다. 각각의 소재지다. 밑줄 각각의 소재지가 납세지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문자 별표 3개짜리죠?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역시 재산세가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다음 주에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